수가 통계 파이널, 통계에 대한 거의 모든 개념. 파트 5, 드디어 파트 5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요걸 하고 마지막에 이제 파트 6로 랩업을 하면서 모든 걸 갖다가 좀 설명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 5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지금 앞선 내용들을 갖다가 굉장히 랩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강해지실 겁니다. 그럼 좀 전 그 파트 4에서 했던 강의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좀 전 주제는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었으면은 이번에는 표본 집단과 묘집단으로 모집단으로 요 순서 바꿔서 그냥 좀 재수없죠. 예,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설명을 갖다가 다시 드려볼게요. 이런 상황이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문제를 위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 공식을 갖다가 외우실 때 나중에 그걸 갖다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즉 어떤 내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이루고 잠시만요. 아닙니다.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전화라서 어떤 집단이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즉 정규 분포를 이루고 평균은 뭔지 몰라요. 그죠? 근데 분산은 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여기에서 n개의 충분히 큰 표본을 갖다가 뽑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표본의 평균을 갖다가 직접 구했습니다. m바라는 평균을 갖다가 직접 구한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분산은 내가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해요. 수학자 게을러요. 그냥 이론을 믿는 거야.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라는 요 자료를 갖다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냐? 예측입니다. 뭐를 예측하냐? 모집단을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되셨어요? 이해 가셨나요? 이제 앞에서 써먹었었던 정규분포의 진정한 무서움을 갖다가 이해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내가 n바 얘를 갖다가 얘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시만요. 이 책을 갖다가 좀 펴놓고 한다고 다른 게 아니라 그 필요한 게 있어서 엄마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짜 얘 어떻게 쪽에 있는 거야? 응.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응? 아씨. 예, 죄송. 끊어서 갈게요. 예, 아무튼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 물음표가 뭔지를 갖다가 예측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예측할 건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즉 x축을 갖다가 기준으로 잘 이쁘게 형성된 에이 참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 m 바를 갖다가 기준으로 그죠?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이제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m 바 뭔지는 몰라도 m 바 더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해당하는 그리고 m 바의 마이너스 루트 n분의 시그마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내 자료의 전체의 몇 퍼센트가 들어있더라? 68%가 들어있더라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 표준 편차, 왜? 얘의 표준 편차는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였기 때문이죠. 되셨어요? 즉 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68%이기 때문에 전체 자료에 전체 표본의 68%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본의 평균도 68%의 확률로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거를 넘어서서 여기 자료에 물론 이거는 지금 수치상으로 조금 그림상으로 많은 좀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이 빨간색은 여기는 지울게요. 68%는 크게 이제 많이 의미는 없으니까 n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n 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자료가 내 자료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자료가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1.96이면 95%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내 전체 자료에.
되셨어요? 즉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95%의 확률로 모 평균의 평균도 마이너스 n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와 n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제 그럼 99%의 확률로 이거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될 거예요. 모평균의 평균이 n바 마이너스 2.58 표준 편차 n바 플러스 2.58 표준 편차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1.96이랑 2.58이라는 이 값을 갖다가 어떻게 찾는지부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동영상 하나 제작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거야 잠시만요. 엄마야. 어 이번 거 힘들다. 씨. 잠시만요. 아이 참. 왜 이 짓을 했지? 다시요. 아이 참. 됐다. 어? 뭔가 또 겹쳐진 것 같다. 자, 1.96과 그러면은 2.56을 갖다가 2.58을 갖다가 어떻게 찾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갖다가 거꾸로 읽는 방법이에요. 즉 이 표가 알려주는 거는 0.53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요.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0.53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규 분포를 갖다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갖다가 기준으로요. 그죠?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분산이 얼마였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즉 0.53 곱하기 1 한 표준 편차가 아니라 0.53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요 값이 얼마더라? 0.2019라고 읽게 되는 거죠. 즉 0.2019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여기 평균을 갖다가 기준으로 여기 m을 갖다가 기준으로 뭔지는 몰라도 m 플러스 0.53 시그마 여기 안에 있는 포션도 얼마가 되게 되더라? 0.2019만큼 있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즉 20.19%가 전체 자료의 20.19%가 여기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표준 편차 1.0일 때는 0.3413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갖다가 우리는 세팅했기 때문에 이거의 2배인 68.26%가 거기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표준 편차 안에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68%의 확률로 이런 거는 우리가 안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높은 확률, 최소 90% 이상의 확률로 그러면은 몇 표준 편차와 몇 표준 편차 사이에 내 자료들이 들어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 찾아 나가 보겠습니다. 이걸 거꾸로 찾는 법이요. 그래서 90%의 확률로 대칭적인 그 점을 갖다가 찾아달라라고 할 것 같으면은 90%의 절반, 즉 45%가 되게 되는 거죠. 45%를 갖다가 소수로 나타낸 0.45가 어떤 데서 나올 수 있는지를 갖다가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다? 지금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0.4495고요. 표를 갖다가 같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0.4505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Z값은 1.645, 즉 요거 둘. 왜냐하면 여기는 1.64에서 나오는 값이 0.4495고요. 그 다음에 1.65에서 나오는 값이 0.4505니까 물론 둘 중에 하나 택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중간값인 1.645를 갖다가 선택하셔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세요. 물론 그렇다고 그게 45%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m을 갖다가 기준으로 m 플러스 1.645 시그마 그 다음에 m-1.645 시그마 사이에 있는 되셨어요? 이 자료가 전체 자료의 몇 퍼센트가 되게 되더라? 90%가 되게 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90%도 잘 안 씁니다. 95%를 갖다가 우리는 보통 선호를 갖다가 최소 선호도로 나타내게 되는데 즉 95%니까 그거의 절반인 47.5%에 해당하는 0.475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게 어디 있게 되더라? 0.475가 여기에 딱 있게 되네요. 되셨어요? 즉 얘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보시게 되면은 상응하는 Z값은 1.96 그죠? 되셨어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 1.96 표준 편차 사이에
전체 자료의 95%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거꾸로 찾아내실 줄 아셔야 되세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그걸 넘어서서 거의 100%에 가까운 99%, 그죠? 99% 나누기 2 해주시면은 49.5 맞죠? 그럼 98, 예, 49.5. 얘에 해당하는 숫자는 어디 있느냐? 뭔가 여기 얘랑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뭐 그래서 여기 2.5에 대응하는 0.4949에 해당하는 거는 2.57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951에 해당하는 거는 2.58이 되게 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2.575를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2.58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여전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m의 시그마 제곱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얘를 가지고 m-2.58 시그마 그 다음에 m 플러스 2.58 표준 편차 여기 사이에 우리 자료의 99%가 있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바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세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그림 저거 너무 지우고 싶어. 이 그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요. 아예 그냥 세 장에다가 할게요. 세 장에다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예측입니다. 요 다음 강의 때 마무리를 갖다가 지어 드릴 건데 예측이에요. 즉 우리는 일단은 얘를 갖다가 몰라. 모집단을 갖다가 예측하고 싶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모집단이에요. 사실은. 되셨어요? 표본 집단이 아니라 모집단을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즉 문제를 위한 문제. 모집단의 평균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시그마 제곱이라는 분산을 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nx라고 확실하게 구분 지을게요. 모집단이라는 걸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n개의 샘플을 갖다가 뽑아낸 얘네들의 표본 집단인데 표본 집단을 가지고 되셨어요? 즉 n 반은 내가 직접 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제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니까 얘 평균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분산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요게 이제 조금 그 공식 신뢰 구간 길이를 갖다가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즉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알파 퍼센트로 또는 알파 퍼센트 신뢰도로 모 평균을 갖다가 모 평균이 있는 구간을 갖다가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신뢰 구간 길이 공식이 되게 될 겁니다. 즉 m이라고 하는 거는 m 바를 갖다가 기준으로 플러스 예, 어, 제타 알파 그냥 제타 알파라고 할게요. 제타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건 조금 어렵게 보이겠지만은 마이너스 제트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모집단의 평균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Z 알파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Z 알파는 이거는 Z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되셨어요? 즉 Z가 0에서부터 어 Z 알파까지 P 오브 Z가 200분의 알파가 되게 해주는 값을 갖다가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타 알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공식으로 써서 되게 힘들어 보이실 텐데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굳이 공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95%의 신뢰도로 우리가 모평균을 갖다가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m 바를 갖다가 기준으로 물론 우리는 좀 전에 이미 그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z 알파 z 95%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m바 플러스 이번에는 z 95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죠. 그러면은 Z95라는 게 어떻게 찾아내냐 얘 말대로라고 하면은 죄송해요. 이 표를 갖다가 자꾸 소환해야 되겠다. 아니지. 이건 이렇게 당겨내면 되지. 엄마야. 이것도 아니고 이걸 어찌 합니까? 한번 이렇게 잘못하면은 그냥 무조건 끝인 건가? 네. 예, 죄송해요. 이번 강의 더럽게 꼬이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하는 말은 제타 알파, 즉 여기에서 Z, 요걸 갖다가 옆에다 적고 갈게요. 즉 Z 95%다라고 하는 거는 P 오브
Z가 0에서부터 Z 95%가 200분의 95가 되게 하는 요 값을 얘기한다. 즉 100분의 47.5, 즉 0.475가 나오게 해주는 요 값을 Z95로 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여기에서 이제 표를 갖다가 찾아주시게 되면은 0.475가 나오게 해주는 족값 0.475면은 어디더라? 여기더라.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Z값은 얼마더라? 1.96이더라. 이렇게 찾아내 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요 신뢰 구간 공식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겠죠? 그냥 요거는 좀 적어 놔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신뢰 구간, 예, 길이는. 그 구간 구하는 공식은. 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신뢰 구간 길이에 대한 것만 마무리 설명을 갖다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 공식을 따로 외우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에이, 쌤, 물론 대부분의 문제가요, 95%의 신뢰도로 물어보고요, 99%의 신뢰도로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Z알파를 1.96, 95%일 때는 1.96으로 쓴다, 99%에는 2.58로 쓰면 된다, 라는 정도를 갖다가 머릿속에 나중에 1.96과 2.58은 굉장히 친숙한 숫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시험에서 갑자기 90%의 신뢰도로 이래버리면은 숫자를 외우셨던 분들은 나중에 숫자 찾는 법을 갖다가 모르시면은 절대로 헷갈리게 되신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신뢰 구간 알파 퍼센트로 동일한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즉 이 범위의 길이를 갖다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신뢰 구간 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신, 즉 신뢰 구간 길이 L이라고 하는 거는 2배의 Z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더라,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 이거는 막 그냥 외울 필요는 없으시겠죠. 절대적으로 요거는 꼭 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최종적인 모평균의 추정, 마지막 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강 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저 정규 분포표 때문에 몇 번 버벅대는 거 되게 죄송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